정신을 차렸을 땐 내 방이었다. 침대 옆 책상 위에 있는 로봇 모형이 나를 반겼다. 뚱뚱하고 팔이 유난히 두꺼울 로봇은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있었다. 도대체 어릴 때 다른 멋있는 로봇을 마다하고 저런 것을 사왔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정이 들어버려 버리지도 않고 방치하다시피 전시해놓고 있긴 하지만 오늘따라 검은색 플라스틱 팔 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가 눈에 띈다. 언제 한번 크게 청소해야겠다 싶었다. 몸을 일으키자 생각보다 속이 심하게 울렁거렸다. 거기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정신없이 먹다 보면 머리가 은은하게 아파져 오는 것처럼 지끈거린다. 아마도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반장 분위기에 맞춘다고 억지로 마셔 이 지경이 되었을 거다. 어제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서 집으로 왔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필름이 끊겼다는 느낌인가 싶었다. 새삼 신기했다.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열린 문을 보자 엄마가 플라스틱 곤무니 쟁반을 들고 들어온다. 쟁반 위에는 하얀색 국그릇이 있었고 국그릇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온다. 어제 술을 뭐 그리 마셔댔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는 침대에 앉으며 나를 타박했다. 그 속에는 분명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자꾸 현관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기에 나가봤는데 세상에 네가 이렇게 기대서 계속 누르고 있더라. 나는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엄마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신용을 하면서 놀려댔다. 몸을 최대한 비틀며 재현하니 부끄러웠다. 하지 마세요. 그러길래 똑바로 들어와야지. 어디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와서 주정을 부리고 있니? 너 아직 학생이다 얘. 죄송해요. 엄마는 뭔가 더 말하려고 하다 한숨을 크게 쉬고 말없이 쟁반을 침대에 내려놓았다. 쟁반에는 뜨끈해 보이는 콩나물국이 있었다. 원래 술 해장할 땐 뜨끈한 국물 마시는 게 좋아. 한 모금 들이켰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니 더부룩한 속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었다. 술은 어른한테 먼저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래. 다음부턴 그렇게 많이 마시지 말고 좀 쉬고 있으렴. 그러곤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간다. 나는 멍하니 국을 마시며 닫힌 방문을 의미 없이 바라봤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뱃속의 따끈한 국물만이 이곳이 멈추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듯했다. 어느새 그 많던 국물을 다 마셔버렸다. 이제 조금 기운이 난다. 텅 빈 국그릇을 들고 힘겹게 일어났다. 살짝 어지러워 비틀거렸지만 어제처럼 심하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다. 거실 밖으로 나가보니 엄마가 구석에 있는 화장대에서 분주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되려면 조금 이른 시간이다. 원래 평소라면 앞치마를 입고 드라마를 봤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좀 다르다. 잘 입지 않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채 꽃단장하고 있으니 분명 중요한 일이 있는 거다. 몸은 이제 좀 괜찮아? 엄마는 얼굴에 파우더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근데 엄마 어디 가요? 말 안 했었어? 오늘 수연이 엄마 아들 졸업식이잖아. 거기 늦둥이가 이번에 너 나온 초등학교에서 졸업식 한다더라. 가깝기도 하고 친구도 보러 갈 겸 가는 거지. 엄마는 얼굴 화장을 마쳤는지 볼터치를 끝내고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다. 입술을 있는 힘껏 앞으로 내미는 모습이 잠깐 가증스럽다고 느꼈다. 붉은색은 사랑과 행복을 나타내는 색깔이건만 너무 선명한 색이 부담스러워 그런지도 모르겠다. 아직 시작하려면 좀 멀긴 한데 요즘 졸업식은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편이잖아. 아, 맞아. 수연이 아빠가 이번에 물리학과 학과장 됐다는데 한번 만나볼래? 같은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합격하면 잘 봐달라고. 엄마,
그러면 내가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나도 고민을 좀 더 하고 나서. 언제까지 고민만 할래? 넌 옛날부터 그게 문제야. 빨리빨리 결정해야 할 때 고민만 하고 앉아있으면 다 놓쳐버린다니까. 엄마 말 듣는 게 좋아.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학교도 더 좋고 학과도 나쁘지 않은데 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나 같으면 바로 가겠는데 말이야. 아니다. 너도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자.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엄마가 말하다 말고 멈칫하더니 뜸을 들였다. 립스틱을 바르던 손도 덩달아 멈춰버렸다. 아냐. 그냥 나중에 한번 보자고 하는 편이 좋겠네. 심심하면 여기로 와도 되긴 하는데. 아냐, 그냥 안 와도 돼. 근데 영훈아, 지금 몇 시야? 시계를 쳐다보고 대답하기도 전에 엄마는 시계를 흘낏 본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금방 나간다는 게 이러고 있었네. 엄마는 화들짝 놀라더니 부산이 움직인다. 나와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잊어버렸나 보다. 엄마는 허겁지겁 나가도 핸드백은 잊지 않고 챙긴다. 영훈아, 식탁에 밥 차려놨으니까 챙겨 먹고 안 먹을 거면 냉장고에 넣어놔. 그럼 집 잘 지키고 있으렴. 엄마 나갔다 올게. 그렇게 엄마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뛰어나갔다. 엄마가 나가자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느낀 정적이 다시 돌아왔다. 벽에 걸려있는 시계에서 시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소리도 느껴지지 않는다. 시계는 9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식어가는 밥이 기다리고 있다. 비닐 랩으로 쌓여있는 밥 공기를 보니 가뜩이나 없는 식욕도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대충 식탁 위에 있는 반찬을 몇 개 집어먹곤 냉장고에 도로 집어넣었다. 반찬이 꽤 많아 마지막 반찬을 다 넣은 순간 해냈다는 성취감마저 들었다. 갈색 소파에 들어누웠다. 이내 곧 심심해졌다. TV를 켜봐도 모든 채널이 약속이라도 한 듯 아줌마들이 좋아할 법한 토크쇼나 드라마로 도배되어 있으니 재미가 없었다. 가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재방송했지만 이미 몇 번이나 본 것이라 지겹기만 하다. 마땅히 볼 게 없어 TV를 껐다. 조용했다. 벽에 걸린 나무 시계에서 들리는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온다. 시간을 보니 10시 40분이었다. 이미 한창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을 터였다. 가만히 있으니 불현듯 어제 만났던 여자가 떠오른다. 말했던 것으로 보아 분명 예전 초등학교 때 만난 건 확실하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아예 생각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얼핏 실루엣만 기억난다. 그러나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린 동전을 꺼내기 힘든 것처럼 생각나려는데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다. 마치 시험장에서 알듯 말듯한 정답을 보는 기분이다. 도와줘. 갑자기 현관으로 가는 통로 쪽에서 익숙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자 그곳에는 정체 모를 생명체가 서 있었다. 어린아이의 크기 정도 되는 생물체는 온몸이 하얗게 되어 있었고 손마디는 물론 사람 모양 쿠키처럼 관절조차 없었다. 게다가 얼굴은 껍질을 벗긴 달걀처럼 아무런 이목구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소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성별은 여성이 분명했다. 뭐야? 도와줘. 그 이상한 생물체는 내게 다가온다. 아주 절박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다. 나는 소파에서 내려와 뒷걸음질 쳤다. 그 생물체는 계속 나를 향해 걸어온다. 넌 누구야? 어디서 나타났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생물체가 나타날 만한 공간은 보이지 않았다. 도와줘. 그렇게 뒷걸음질 치다 베란다 창문에 부딪혔다. 창문이 흔들렸다. 내가 멈춰서자 그 생물체도 따라 멈춰선다. 그러곤 땅을 보며 빠르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았다. 뭘 도와달라는 거야? 대체 뭘? 하지만 그녀는 중얼거렸다.
도와달라고 말이다. 꿈에서 봤던 하얀색 콩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좀 나타나라고.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혀? 가만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있자니 짜증이 밀려온다. 대충 매일 밤 3개월 정도 지겹도록 들어와서 그런 걸까?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생물체가 높이 뛰더니 나를 향해 날아들었다. 간발의 차로 피했으나 생물체가 떨어진 마룻바닥은 움푹 파여 부서져 있다. 생물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본다. 비록 그녀가 눈동자가 없어도 쳐다보는 것만 같다. 도와줘! 미안. 도와줄게. 잠깐만 오지 마. 우리 말로 하자. 말로. 나는 필사적으로 걸어오는 생물체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도와달라며 비명을 지르면서 내게 돌진한다. 잠깐 사이에 꽤 멀리 있던 그녀가 갑자기 내 앞에 있었다. 뒤늦게 그녀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난 하늘로 높게 떠오른 상황이었다. 그대로 천장에 얼굴을 박아버리고 말았다. 당신 생각 안 나요? 뭐가? 이제 2번 다시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건 그때고, 이제 나 이 사람이랑 만날 거야. 그렇게 알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황급히 일어났을 땐 TV에서는 한창 이름 모를 부부가 싸우고 있었다. 도중에 봐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전형적인 아침 드라마였다. 조금만 봐도 분명 바람 피운 남편이 오히려 뻔뻔하게 대드는 상황일 거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얀 아이는 없었다. 하얀 아이가 부셨던 마룻바닥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해주듯 온전했다. 코가 잘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단순히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꿈이라기엔 너무 선명했다. 도무지 거칠게 쉬고 있는 숨이 진정되질 않는다. 또다시 그 이상한 존재가 복도에 서 있지 않을까 무서웠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란 말인가? 왜 갑자기 나타난 것인가? 그저 상상 속 존재라고 생각하기엔 선명했다. 쉽사리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찜찜했다. 놔! 이거 놔! 부숴버릴 거야! 이 여편네가 미쳤나? TV에서 여자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 계속 듣고 있자니 방금 만났던 그녀가 떠올라 마음이 심란해진다. 서둘러 TV를 끄자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 초침 소리가 커다랗게 들려오는 정적. 지금 시간은 10시 40분 정도. 한창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을 시간이었다. 본래 시끌벅적한 곳을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서 계속 있으면 하얀 아이를 만날 것 같았다. 아마 어제 만났던 여자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겠지. 차라리 졸업식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어쩌면 술집에서 만났던 그녀에 대한 힌트를 얻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거실 한 구석에서 어제 대충 벗어놓은 옷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직 바깥은 쌀쌀하지만 날이 풀려 오후는 꽤 따뜻한 편이었다. 그러니 두꺼운 후드 하나면 충분할 거란 생각에 회색빛이 도는 흰색 후드와 청바지를 입고 밖으로 유유히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환한 빛이 쏟아졌다. 잠깐 눈이 부셔 손으로 햇빛을 가릴 정도였다. 집안이 어두컴컴하여 이토록 밖이 밝고 눈부실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바깥 공기의 차가운 기운이 몸속으로 파고 들어왔지만 다행히 심하게 춥진 않았다. 학교 가는 길. 길거리에는 진한 눈이 미쳐 녹지 못하고 쌓여 있다. 꽁꽁 얼어버린 눈덩이는 딱딱한 얼음에 가까웠다. 어떤 아이들이 두꺼운 벙어리 장갑을 끼고 더러워진 눈덩이를 만지다 잔뜩 실망하여 그대로 가버리기도 했다. 나도 저렇게 얼어버린 눈덩이를 보고 아쉬워할 때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거짓말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심지어는 지금 걷고 있는 길도 어딘가 어색하기만 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했지만 분명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아 답답했다. 밖에 나오면서 피차 피곤해질 테니 웬만하면 뭔가 떠올리지 말자 스스로 다짐했건만 또다시 답이 나오지 않는 기억만 열심히 되짚고 있었다. 어느새 학교 정문까지 다다랐다. 이미 졸업식이 시작되었는지 거리에는 사람이 없어 한산했다. 정문 양역 상인들이 이제 철수 준비하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이 의뢰 좋아할 만한 솜사탕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다. 한겨울에 무슨 아이스크림인가 싶었지만 아이들은 좋다고 사 먹을 것이다. 학교는 울타리 대신 높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게다가 지금 들어오는 정문 반대쪽에는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다. 지금은 날씨가 추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지만 분명 봄이 되면 학교를 가릴 정도로 울창한 벽이 될 것이다. 가로수길 앞에는 놀이터가 있었다. 대충 멀리서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만큼 낡아 있었다. 미끄럼틀 앞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니 조만간 철거당할 예정인가 보다. 학교 풍경을 보며 정문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꽃을 파는 아주머니가 불러 세웠다. 아이고, 총각. 지금 졸업식장 가는 거지?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사면 내가 싸게 줄게. 졸업식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팔려는 상인의 마음이 느껴졌다. 대부분 팔았는지 꽃이 별로 없는데도 말이다. 꽃이 별로 없는데요? 없으면 어때? 이거 가져가. 아주머니는 포장지를 재빠르게 꺼내들어 무작정 포장하기 시작했다. 포장지는 한물간 캐릭터가 그려 있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대로 어린이들을 공략하려는 마음이겠지만 현란한 포장지는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왔다. 아주머니, 저 꽃 필요 없어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니 재빨리 뒤늦게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다. 혹여나 다시 사라고 재촉할까봐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더 가니 학교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강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라고 친절히 안내되어 있다. 세 개 동으로 이루어진 학교는 강당과 중앙 건물 사이 1층 통로 말곤 모든 층이 연결되어 있었다. 각 건물 앞에는 유리문으로 된 현관이 있었다. 다만 정문과 가까운 오른쪽 건물에는 1층에 강당이 붙어 있어 강당으로 직접 들어가는 문과 학교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나뉘어 있다. 아마 이런 학교 구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표지판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싶었다. 강당으로 들어가려니 강당으로 직접 들어가는 문과 마주한 곳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봤다. 중앙 현관 앞에 있기도 한 출입구에는 커다랗게 급식실 출구라고 적혀있는 푯말이 달려 있었다. 출구라면 어딘가 급식실로 가는 지하 통로가 있을 테고 아마 저기서 나올 거라고 대충 짐작했다. 그러다 바라보다 푸른 하늘을 보며 걸어 나왔던 기억이 생각났다.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그래도 기억에 관한 단서를 얻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막상 강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들어가는 문으로 우회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바로 옆에 있는 유리문을 밀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빨간색 가죽으로 된 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반대편 건물의 통로는 꽤 넓어 보였지만 이곳은 강당 때문인지 살짝 공간이 좁은 편이었다. 문틈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강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조심스레 열자 수많은 사람이 옹기종기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바깥을 가린 두꺼운 커튼은 주황색 조명을 더욱 돋보이게 해줬다. 조명 아래 초등학생들이 강단 위에서 줄줄이 서서 상장을 받는 중이었다. 모든 아이에게 상장을 주려는지 착한 어린이상, 바른 글쓰기처럼 희한한 이름으로 된 상장을 나눠주고 있다.
모든 상장의 이름을 다르게 쓰려는 학교 측의 노고가 눈에 띄었다. 초등학생들은 대체로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으나 어떤 아이들은 야속하게도 자기 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떼를 쓰기도 했다. 앉아있는 학부모들은 생판 모르는 아이가 상장을 받을 때마다 자기 자식처럼 박수갈채를 보냈다. 당연히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박수이겠지만 아이들은 그저 즐겁기만 하다. 물론 자기 자식이 상장 받을 때면 부모도 흥분하며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고 있다.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엄마를 찾으려 했다. 편한 복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엄마처럼 정장을 입은 사람들도 많아 엄마를 찾기 힘들 것 같았다. 너 여긴 왜 왔어? 안으로 들어서려다 엄마가 팔을 잡아 끈다. 졸업식장에 늦어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한 엄마는 간신히 뒷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뒷좌석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다. 엄마 옆에는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 멀리 강단에서 상장을 들고 있는 아이를 찍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이거 언제 끝나요? 다른 일행과 경계를 나누듯 비워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마 이거 상장 수여 끝나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고 끝날 것 같아. 근데 아들, 혹시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마땅히 점심 먹을 곳이 떠오르지 않네. 글쎄요. 한창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영훈이 맞아? 넌지시 물어본다. 그러자 엄마는 괜스레 으쓱댄다. 난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들이 잘생겼어. 인물이 훤해. 우리 수연이도 왔으면 좋았겠는데. 어색하게 인사를 하니 잘생겼다고 좋아하신다. 빈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잘생겼다고 말하니 기분이 좋다.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러시니 정말로 잘생긴 건 아닐까 싶었다. 여러분, 이상 상장 수여식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올라오시겠습니다. 이제 막바지인가 보다. 어떤 남자 선생님이 강단에 올라와 진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당 한쪽에서 줄지어 앉아있는 아이들은 저마다 상장을 자랑하느라 조용히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말해도 잠깐 조용해질 뿐. 아이들은 금세 떠들어댄다. 부모들은 그런 혼돈조차 좋은지 카메라에 담아내느라 정신없다. 떠들든 말든 일단 자기 자식들을 찍는 게 우선일 테니. 초등학생들이 순간 부러웠다. 저렇게 남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으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말이다. 성인이 되면 자유롭고 신나게 살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차라리 간단한 어린 시절의 추억조차 잊어버린 어른보단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 잡생각을 하는 와중에 교장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이미 강단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는 뚱뚱한 체격에 갈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익숙한 양 연설대 양쪽을 붙잡고 스탠드 마이크를 툭툭 건드렸다. 그 순간 끼익하는 잡음이 강당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즐겁게 떠들던 아이들도, 막간을 이용해 수다를 떨던 어른들도 모든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며 일제히 교장 선생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마이크 테스트하다가 그만. 그러고는 다시 마이크를 툭툭 손가락으로 튕긴다. 아까보다는 괜찮았다. 아마 주목시키려는 교장 선생님의 오랜 관록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장 이순철입니다. 교장이 손을 흔들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잡음을 모두 잊은 듯이 박수쳤다. 교장은 나름 만족스러운지 미소를 머금었다. 박수가 멎자 말을 이어갔다. 친애하는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졸업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나무 뒤에서 숨바꼭질하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 이 학교를 떠난다니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자라난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장은 자기가 좋은 말을 안다며 종이를 꺼내 들었다. 아직 입지도 않았는데 지루함이 벌써 밀려왔다. 부모를 따라왔던 아이들 중 몇 명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다. 그래도 어른들은 진득하게 앉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진지하게 경청한다. 엄마도 대학을 바라보는 아들이 있건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친구분이 계신 마당에 나가면 모양새가 빠질 것 같았다. 좋은 말씀이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지켰지만 몇 분도 되지 않아 피곤해졌다. 꽤 시간이 지났거니 생각하고 핸드폰을 꺼내봤다. 11시 50분. 12시는 좋게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 이후로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흐르지 않고 멈춰버렸다고 보는 편이 옳았다. 괜히 핸드폰을 들춰본 것 같다. 그제야 누군지도 모르는 나와는 관계도 없는 초등학생들이 졸업하는 것을 뭐하러 보러 왔는지 후회스러웠다. 이미 엎질러진 물. 차라리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 턱을 괜 채 다른 생각을 해봤다. 그러자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찬다. 술집에서 만난 그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아직도 술이 덜 깬 탓인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지끈거렸다. 깊은 생각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거부하듯 어지러워졌다. 괜히 생각했다 싶어 그만하려 해도 머리는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되묻는다.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가 번호를 줄 정도로 그렇게 친했던 사이였던가?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끊임없이 받았다. 그럴수록 어지러워졌고 눈앞이 흐려졌다. 술에 취했던 것처럼 시야가 흔들린다. 걷잡을 수 없어 눈을 질끈 감고 뜨기도 했지만 흐려진 시야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으니 조금 진정이 된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도 웅성거리는 군중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로 말이다. 살며시 눈을 떠보자 훈화하던 교장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방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졌다. 강당 벽에 기대어 받은 상장을 자랑하던 아이들도 조용히 하라며 역정을 내던 선생님도 모두 사라졌다.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초침 소리조차 없는 정적으로 변해버렸다.